안녕하세요, CKN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끝난 뒤 F1 드라이버들은 싱가포르 그랑프리 전까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예외였죠. 레이싱에 미친 남자 막스 베르스타펜인데요. 그는 또다시 스티어링 휠을 놓지 않았습니다. F1 차량 대신 GT3 차량으로 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 뉘르부르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출전에서 바로 우승을 거머쥐었죠. 오늘은 F1 이야기를 잠시 벗어나 녹색 지옥을 정복한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의 GT3 도전기와 그가 뛰어든 GT3 레이싱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이미 4번이나 F1 챔피언에 오른 드라이버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끝난 후 그는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전설의 서킷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로 향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에밀 프레이 레이싱 팀의 페라리 296 GT3에 올라 자신의 첫 내구 레이스에 출전했고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차, 복잡한 트래픽, 그리고 가혹한 노르트슐라이페의 변수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죠. 참고로 이 에밀 프레이 레이싱 팀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데요. 바로 잭 에이켄, 한국 이름 한세용 선수가 소속된 팀이죠. 잭 에이켄 역시 같은 페라리 296 GT3로 독일의 DTM 시리즈에 출전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DTM 관련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베르스타펜 이야기로 돌아와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 그의 GT3 레이스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베르스타펜이 달리는 이 GT3 도대체 어떤 무대일까? GT3가 뭐길래 심지어 F1 챔피언까지 매료되는 걸까? 현재 GT3 카테고리가 정립되기까지 정말 많은 역사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복잡한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두고 핵심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GT3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레이싱 카테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심레이싱 유저들에겐 이미 너무나 익숙한 클래스죠. 페라리, 포르쉐, 맥라렌,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들이 같은 트랙 위에서 서로 맞붙는 현실 속 슈퍼카 대전, 그게 바로 GT3 레이싱입니다. 이 GT3는 2005년 모터스포츠 프로모터 스테판 라텔이 새로운 철학으로 만든 혁신적인 규정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상위 클래스였던 GT1은 제조사들의 끝없는 기술 경쟁으로 개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GT2는 포르쉐나 페라리처럼 일부 브랜드만 우승할 수 있는 편향된 구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라텔은 아주 단순한 철학을 내세웠는데요. 누구나 살 수 있는 레이싱카로 공정한 경쟁을 만들자. 즉, 제조사가 레이싱카를 만들어 고객팀에게 판매하고 운영진이 각 차량의 성능을 조율해 밸런스를 맞추는 시스템. 이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GT3의 핵심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성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제가 포르쉐의 WEC 철수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 시스템 BOP. 지금은 꽤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런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GT3 성공 요인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BOP야말로 GT3의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OP, 즉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차들이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성능을 맞춰주는 시스템인데요. 지난 포르쉐 관련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차가 너무 빠르면 무게를 더 얹어서 불리하게 만들고 또 엔진 출력이 너무 강하면 터보 압력이나 연료 흐름을 제한해서 엔진 파워를 줄입니다. 또는 공기역학적으로 너무 유리한 차가 있으면 리어윙 각도나 스플리터 크기를 조정해서 다운포스를 줄이기도 하는 등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시스템의 탄생 배경도 흥미로운데요. 2004년 당시 FIA 회장이었던 맥스 모즐리는 괴물 같은 성능으로 다른 차들을 압도하던 마세라티 MC12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를 금지하는 대신 밸런싱을 통해 다른 차들과 맞춰보자. 바로 그 결정이 오늘날 GT3의 BOP로 이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GT3는 브랜드나 엔진 구조가 제각각이어도 기계적 차이는 최소화되고 드라이버들은 순수한 실력으로 비슷한 랩타임을 겨루는 진짜 공정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접근성인데요. 먼저 표준화된 규정과 잘 갖춰진 지원 체계입니다. 제조사들은 완성된 레이스카를 판매하고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을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팀들은 이 차가 얼마나 빠를까가 아니라 어떻게 레이스를 이길까에만 집중하면 됐죠.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었는데요. GT3 차량은 보통 60만에서 100만 달러 정도지만 GT1 시대의 차량에 비하면 운영비가 훨씬 낮고 엔진은 15,000km 이상 큰 정비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비용 대비 성능 효율이 가장 뛰어난 클래스가 된 거죠.
GT3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누구나 탈 수 있는 레이스카라는 점인데요. 트랙션 컨트롤과 ABS 같은 전자보조 장치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프로 드라이버는 물론 아마추어 드라이버도 안전하게 레이스를 즐길 수 있죠. 페라리 296 GT3 개발팀은 젠틀맨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라고 밝혔고, 애스턴 마틴 역시 최신 벤티지 GT3를 비전문 드라이버에게도 친화적인 차량으로 만들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지금 전 세계에서 약 1800대 이상의 GT3 차량이 실제 레이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FIA의 브론즈, 실버, 골드 등급 시스템을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드라이버가 한 무대에서 경쟁하는 GT3만의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조사들에게 GT3는 마케팅과 기술 개발의 완벽한 황금 밸런스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F1이나 WEC 하이퍼카 클래스와 달리 GT3는 상대적으로도 적은 예산으로도 전 세계적인 브랜드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룸에서 보던 그 브랜드를 트랙 위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브랜드의 움직이는 광고판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우디, BMW, 페라리, 메르세데스 등 주요 브랜드의 GT3 차량의 판매량은 매 시즌마다 그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쉐보레와 포드가 새로운 GT3 차량을 투입하면서 미국 제조사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무대에 뛰어들었죠. 이제 GT3는 단순한 레이싱 카테고리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의 브랜드 쇼케이스가 되었습니다. GT3는 이제 단순한 레이싱 카테고리를 넘어 현대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1800대가 넘는 GT3 차량들이 서킷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BMW, 아우디, 포르쉐, 메르세데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웬만한 스포츠카 브랜드라면 모두가 자신만의 GT3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F1의 슈퍼스타 막스 베르스타펜이 GT3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 클래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독일의 DTM을 비롯한 대부분의 GT3 레이스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생중계되는 만큼 F1이 없는 주말이라면 잠시 현실 속 슈퍼카 전쟁 GT3의 세계로 넘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